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해외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보면 해외도 교권 고민, 영국은 학생 노터치 폐기, 또 일본은 몬스터 페어런츠 논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1998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노터치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3년 타당한 체벌 권고 지침을 만들어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 즉 괴물 학부모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괴물 학부모들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법적, 행정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사들 사이에서 통화 연결음이라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 연결음 안내를 들을 수가 있죠. 예. 학교 현장에서는 최소한 이와 비슷한 통화 연결음 안내라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현재 통화 연결음 문구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사들이 혼자 해결을 하거나 참고 넘긴다는 경우가 많다는 자료도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민원 창구를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이 권위라는 요소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교사들의 권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괴 소포, 그러니까 해외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지금 2,000건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3년 전에 미국의 미스터리 씨앗과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2020년 7월이었는데요. 미국의 최소 9개 주와 또 캐나다, 영국 등의 정체불명 소포가 우리 이번 그 사례처럼 배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포의 겉면에는 액세서리류가 들어있다고 쓰여 있었는데 정작 내부에는 양배추나 겨자 등 식물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측 결론은 브러싱 스캠, 즉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소포를 보내는 수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국내 사례도 브러싱 스캠 소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신 주소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소포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중국과 타이완 측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에 실린 걸 보면 중국 측은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우리 쪽에 전해온 걸로 전해집니다. 또 타이완 측 역시 타이완은 최초 발송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고 관련 우편물에 대해서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은 비슷한 소포를 받는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각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온 우편물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학원 돈을 받은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9억 3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고요. 예. 또 1억 원 이상 받은 교사도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원의 업무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시학원들이 이런 교사들에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받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니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돈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관련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세무당국은 추가로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꼬리가 잡힌 것 같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 말이 떠오르고요. 또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두고 좀 부정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월 말이니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직장인들의 절반이 여름 휴가를 정말 패스를 하는 건가요? 예.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8% 정도 됐고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이 3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분명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50%를 넘은 거고요. 예. 또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한 응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또 월 임금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휴가를 가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씁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이유를 들으면 더 씁쓸해질지 예. 모르겠는데요. 응답자의 61.9%는 휴가를 갈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후에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가 17.8%, 연차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12.8%였고요. 그 뒤로 회사 눈치가 보여서도 7.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일수록 또 급여가 낮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가 관련 갑질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가 휴가 기간을 미리 정하고 통보하는 경우였습니다. 네, 잘 쉬어야지 이제 업무도 또 힘을 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좀 사업장에서 휴가를 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발급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도입 1년을 벌써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는 28일이면 이제 도입 1년이 되는데요. 예.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1년을 맞는 지금 실제로는 기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공공기관은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을 요구하고 또 상점 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막상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국회와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부에서는 이 모바일 면허증 인증을 적용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활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활용 방식을 안내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1년 동안 약 150만 건, 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한 17%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직은 신분증을 함께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모바일 신분증이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걸 텐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꼴인데 이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